미국의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 대비 1.1% 감소한 6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70만 6천 건을 밑도는 것입니다. 호주 원자재 업체인 BHP 빌리턴이 세계 최대 원자재 수요국인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한 자릿수 증가율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허가할 때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기관, 구내 식당의 경우에도 대기업 집단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고판용 LED 모듈 공급 1위 업체인 비센전자가 코스닥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2배인 8,8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모멘텀이 열버지면서 코스피가 이틀째 빠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를 자아내는 대상은요, 미국과 중국 모두 다인데요. 일단 미국의 주택 지표가 전해드린 바대로 부진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 예상치인 70만 건보다 밑돌아 전달보다 줄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더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휘발유 가격을 6주 만에 다시금 3년의 최대폭으로 올렸다고 하죠. 물가가 뛰면 경기가 또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첫 번째인데다가 호주의 광산업체인 BHP 빌리턴이라는 곳에서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이 또 한 번 중국 경기에 대한 걱정을 크게 부풀렸습니다. 일단 때문에 우리 철강주도 모습이 좋지 못한데요. 정유주도 하루 만에 상승세를 접었고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이 금융지주회사 쪽입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주춤하네요. 외국인 수급과 기관 모두 다 지금 들어오지 않는 모습인데 2020선까지 밀린 날입니다. 주요 종목들 등락률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가볼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국내 시장도 이틀째 조정폭이 깊어 보이는데요. 3월 21일 수요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도 지수 낙폭 키우면서 점차 지수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4% 하락한 202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1,000억 원 넘게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기관과 함께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3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 1,768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약세로 장 출발한 후에 곧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오전장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했는데요. 재차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7% 하락한 53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3거래일째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329억 원, 외국인도 소폭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어제보다 4원 상승한 1,128원 90전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내고 물량 등으로 반락하면서 상승폭 줄였지만 유로화 반등이 더해지면서 재차 오름폭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40전 상승한 1,128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1.58% 밀려나면서 124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미국 공장이 다음 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이란 소식에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0.99% 상승하면서 7만 1,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LG화학은 1.34% 밀려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이 2.46% 하락하면서 3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현재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생명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34% 오르면서 4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현재 기관이 매수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3.29% 오르면서 11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과 서울반도체는 반면에 2%대로 밀려나면서 약세 보이고 있고요. CJEN은 역시 1.32% 밀려나고 있네요. SK브로드밴드 약보합권에서 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는 4%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역시 2.02% 하락하면서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내수주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죠. 반면에 철강주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철강주가 중국의 철강석 수요 정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2.76% 밀려나면서 3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3%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제강은 6.64%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11,2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정유화학주가 현재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57% 하락하면서 1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석유와 S오일도 2%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GS도 1.21% 하락하면서 6만 5,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전날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던 박근혜 테마주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소식에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보령메디앙스가 13.94% 상승하면서 1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현재 10%대로 급등하고 있고요. 동양물산도 9.44% 급등하면서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비셈전자가 코스닥 상장 첫날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11,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 SDI가 보시사와의 합작회사 청산설에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3.57% 밀려나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인스프리트의 주가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스프리트는요, 1,08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어제 춘분의 날 관련해서 휴장했었던 일본 증시도 하락세이고 중국도 경기 둔화 우려 자아낸 주인공이죠. 오늘 반등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추가로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증권으로 먼저 가볼게요. 박승진 선임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발 악재 때문에 결국 2030선이 반납되고 많은 날인 것 같은데요. 탄력 둔화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다가 오늘 약간 더 밀리는 것 같네요. 예, 오늘 코스피 이틀 연속으로 지금 그 부진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2040선 진입한 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 쪽에서 일단은 그 지표들, 경기 둔화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강산업체인 그 BHP 빌리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강산업체인데요. 일단 중국의 철강석 수요에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일단 중국 경기에 대한 좀 그 우려가 좀 커진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건축 지표들, 주택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그 특이한 모습이 나타났기보다는 약간 좀 혼조세를 보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관망세를 좀 더 부추긴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오랜만에 좀 동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관망 우위를 좀 계속 지속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1,400억 정도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좀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신권을 중심으로 그 매도세가 좀 계속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좀 하락에 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단 저가 매수세 부분, 그 개인에서 좀 3천억 좀 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2,000선 초반선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모습,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의 매수가 붙으니까 일단 하락세는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의 팔자는 또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체를 보이고 약간 더 밀리니까 말씀하셨듯이 얼마까지 밀리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괜찮은 징후들이 보이고 있나요? 예, 일단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는 조금 더 이제 큰 그림 먼저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좀 모습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일단 일부 조정, 오늘 좀 예상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 상승 쪽으로 좀 강세 쪽으로 좀 그 무게를 좀 두어야 되는 그 징후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좀 꼽히던 국채금리가 좀 상승하는 부분, 또 그리고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 지표 모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그 위험 선호도와 일단 관련이 깊은 그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경기가 좀 개선되는 초기에 또 이제 금리와 주가가 동반하여 상승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에 그 저수익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또 동시에 그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금리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캐리 트레이드의 좀 대표적인 통화인 엔화 약세, 이 부분 역시 캐리 트레이드 증가를 통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일단 지금 글로벌 경기 관련해서는 또 이연 수요 같은 부분들도 일단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구재라고 하더라도 교체 시기를 한없이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 위축 이후에 그 조기 경기 회복세는 일단 이연 수요의 회복이 일단 이끄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주택 구입 여력과 그 평균 자동차 연령이 역사적 고점에 좀 도달한 상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딜러의 그 낙관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지금 90년대 고점까지 좀 상승하면서 지금 향후에 그 경기 그 이연 수요들이 좀 경기 회복을 좀 이끌어갈 그런 기대감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은 일단 주도주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시장에 좀 그 긍정적인 좀 신호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IT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성과가 좋은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업종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불황기에는 좀 지수 상승 이끄는 주도주가 나오기 어려운데요. 일단 반대로 좀 생각했을 때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또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자신감이 좀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서 일단 거래량도 지금 일단 동반적으로 좀 그 하락세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세장의 징후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흐름에서 긍정적인 시각 좀 계속해서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관심 1분기 실적 쪽에 좀 이렇게 좀 전차적으로 좀 쏠릴 텐데요. 지금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좀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쇼크 수준까지 발표되지 않는다면은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좀 여러 가지 재료에서 재부각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철강주 반등 시점은 점점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많이 빠지는데 철강 섹터. 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모멘텀 부분에서 좀 약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또 같이 이제 부각된다는 시점에서는 IT, 은행, 건설, 또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기준으로 해서 섹터를 조금 갈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미연권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28.90 지금 외국인보다요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가 더 세거든요. 보다 다양한 시장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회색 투자비법 김민수 차장님은요, 2030선 중심의 단기 눌림목이 마무리되면 이후에 반등이 될 수도 있다. 그 반등 여부를 체크하자 하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일단 증시 상승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 이 시점에 철저히 분할 매수 대상으로 삼자 하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요, 중국에 대한 확신이 현재 투자 심리의 중심이다 하셨는데 경기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중국 경기 우려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의 단기 조정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음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주셨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2040선 정도에서 수렴을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2020포인트 전후에서는 분할에 사들어가도 좋겠다라고 지스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자, IT 건설이 거의 네 분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섹터가 되겠고, 최종대 차장님은 그 외에도 자동차 중심으로 한 운수장비,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지고 있지만 철강과 화학도 낙폭과대 분할 매수 대상으로서 관심 업종에 넣고 계십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그 외에 오늘 또 좀 퍼포먼스가 괜찮은 타이어주가 있고요. 게임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도 최근에 얼마 전 비중 확대 의견 내신 바 있고, 이진행 지점장님도 IT 건설 이외에 은행과 음원 관련주 좋게 보시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신고가 내고 있는 필수 소비재와 IT 쪽으로만 관심을 압축하자고 대상을 한정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중국 때문에 심리가 흔들리는 날 이런 의견 보내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중국의 이제 성장률도 내리고, 원자버 쇼크란 얘기도 있었고, 이번엔 기름값도 올린다고 하고, 이번 또 BHP 빌리턴까지 중국에 관련된 좋은 얘기들이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들, 전반적으로 유럽 상황은 좀 주춤한 상태. 하지만 이제 그 미국의 긍정적인 상황의 지속 속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 조금은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목표 경제 성장률을 낮춘 이후에 어쨌든 그 아시아권 전반적인 그 통화의 약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추가 유입, 추가 그 아시아권으로의 추가적인 그 유입 자체가 다소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소간은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국 관련된 어떤 그 소재주라든지 전반적으로 중국 건설 관련주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건설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낙폭과대가 나타나더라도 절대적으로 좀 매수의 그 타이밍을 좀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조금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는 중국 관련된 어떤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나왔던 중국 관련 뉴스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그 경제 관료들, 정치 관료들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분 매우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부양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하면서요. 지금 현재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경착륙 가능성보다는 연착륙으로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꼭 좀 명심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중국 관련주 매수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경기 둔화 우려 자아낸 또 다른 대상인 미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 주 특별히 주택 지표가 쏟아지는 주인데 간밤에 나온 주택 지표가 별로였더라고요. 근데 주택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유가와 소비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네네. 일단 지금 이번 주 제가 이번 주 초반에 아마 월요일 날 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말씀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특히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시장 내 반응 그리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 않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고요. 오히려 시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지표들 고용도 있을 수 있고 소비도 있을 수 있고 주택 지표도 있을 수 있고 제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목말라하고 그리고 가장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유동성 증가 정책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기 순환 고리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소비랑 연결되는지를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부분 결국은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행동 반경 자체가 넓어질 수도 아니면 좁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국제 유가 주목하자는 말씀 드려보고요. 지금 나가는 어떤 지금 올해는 이번 주에는 주택을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군요. 주택 지표가 쏟아지지만 오히려 소비를 더 좀 잘 체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 계속해서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머징으로 들어오는 어떤 달러 자금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살짝 내비쳐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우리 최현이나 앵커께서 지금 현재 장의 큰 흐름, 큰 맥락을 아주 좀 맥을 지금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첫 번째 중국 얘기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소비 관련도 그렇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그 달러의 약세 분위기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글로벌 유동성이 과연 우리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 증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
단어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그 기준으로 꼭 좀 삼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났던 부분들 결국은 양적 완화,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들이 있었죠. 근데 유일하게 양적 완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안 한 나라가 결국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화에 상대적인 어떤 그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달러 자산으로의 어떤 그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마저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들, 이 두 가지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아시아권으로의 유입 자체가 지금 다소간 많은 부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달러가 강세 부분에서 다시 약세로 좀 돌아서주는 그런 큰 흐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 원화의 저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의 그 상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소간 지금 원화의 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유입 가능성은 다소간 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환율의 흐름 꼭 좀 예의주시하시라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덜 들어오는 날, 덜 사는 날, 이런 분위기가 과연 1분기 실적 관련한 발표 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제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의 중요성은 정말 예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빼고는 가는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나 종목, 이제는 공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내에서 얘기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왜 시장 내 주목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그 시총 대형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그 실적의 증가를 보이는 종목을 하면 삼성전자였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자체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그 종목이 삼성전자였고요. 현대차가 약 한 3% 증가, 그리고 LG화학이 한 1% 증가 내외, 그리고 포스코어가 한 1% 내외 증가를 보이는 다소간 성장성이 매우 둔화되는,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이제 그 실적의 어떤 그 처짐 내지는 뭐 실적의 차별화 부분이 이제 그 나타났죠.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 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놓고 계속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제 그 종목을 좀 개발해 나가야 될 텐데, 결국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떤 그 큰 흐름 속에서 그 줄을 서 있는 그 어떤 그 전방산업 계열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약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아직도 그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중에서 그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약 한 18% 내외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속설입니다. 이게 평균적인 경험치였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2% 시총 비중을 따져봤을 때 2%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이 부분은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10% 이상의 어떤 그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세계 글로벌 증시의 중심에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 주가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그 쌍두마차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IT가 지금 나가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업종에 보니까 IT 말고도 타이어, 건설, 게임, 정유 업종도 들어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건설도 실적 호전으로 얘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오늘 NHN, NC소프트 흐름이 아주 좋네요. 네네. 일단 뭐 건설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해외 수주 모멘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 이제 그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1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 그 2분기 후반까지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는 7월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관련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이런 그 유동성이 특히나 큰 장세에서는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NHN이나 무슨 그 저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포털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유가의 고공행진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누를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을 피해가는 어떤 하나의 그 대체 전략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글로벌 해외 비중이 높은 어떤 그 글로벌 게임 회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게임 업종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좁혀간다면 종목을 좀 더 압축해 나간다면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중국 성장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화학과 철강주 낙폭과대됐다고 덥석 사진 말자라고 얘기도 해주셨죠.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리서치 대표님 관심 업종까지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반에 매도를 하는 날입니다. 기관도 팔고 있긴 한데요.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물을 더 많이 팔아서 그런지 아침보다는 베이시스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비차익이 지금 4거래 연속 매도 우위네요. 네, 지금 그 장 초반에 베이스가 좀 잠깐 안 좋았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베이스가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쪽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좀 장 후반 베이시스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 베이시스 개선은 일반적으로 좋은 신호라고 좀 알려져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현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나온 개선되는 베이시스 개선은 이렇게 좋은 신호로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비차익 쪽 그 외국인 비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규모는 뭐 1,000억 원 미만 수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일단 시장의 수급이 일단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를 매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스가 개선되더라도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베이스 개선에 의한 프로그램 수급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그 비차익 쪽에서 좀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점은 좀 국내 증시 수급적인 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베이시스는 이제 개선이 돼봤자 들어올 물량이 별로 없고 기대되는 게 비차익인데 계속 매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까? 많진 않아도요. 네, 일단은 지금 규모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크진 않은데요. 네.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일단 좋아졌기 때문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국내 증시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경기 모멘텀을 통해서 많은 글로벌 증시가 많은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왔다면 이제 좀 중국 쪽에서 좀 모멘텀이 좀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물 쪽 그 동향도 보시면요.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난 것은 지속해서 어떤 헤지 포지션이나 길게 롱 엣지나 아니면 숏 엣지 같은 긴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단기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 후반에 그러니까 오버나이트라는 포지션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장중에 짧게 매매를 해서 청산을 해버리는 포지션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선물 쪽에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의 선물 쪽 동향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춤. 오늘은 조금 더 밀린다 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네, 일단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눌림목을 형성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크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침체 상태에 있고요. 그동안 기관이 많이 선호했던 조선이나 금융, IT 관련주만 강세를 띠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진행을 만들면서, 변동성을 크게 가지는데요.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진행은 또 좀 과도한 면이 있죠. 지금 사실 그 박근혜 테마 쪽의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거의 한 50%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한 5, 6일 사이에 그 주가가 또 다 올랐으면서 원상복귀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주가 급등세를 또 다시 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선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문재인 관련주도 지금 현재로선 주가의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또 보면은 역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문재인 관련주 중에서 조강 페인트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든요. 뭐 다른 종목들이야 또 어떤 연관성이 약간은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의 변화가 조금 빨리 바뀌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주식들의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참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빨리 해소가 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자, 특별히 오늘 NHN이 올 들어 신고가 내는 등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오르는 핫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그 락앤락이 상승이 좀 좋은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상승이 좀 강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름세를 타면서 야금야금 추가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매수가 잠깐 들어오면은 매도부터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후반 매수가 꾸준히 유입돼주지 않으면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중에 꾸준히 올라주는 종목이라고는 역시 그 정치 테마들밖에 없는데 사실 정치 테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도박성의 내용이 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것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에 지금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상승이 좋은데요. LG전자도 역시 오후 들어서는 주가가 거의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오전에 약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매도 물량이 또 뒤로 더 이어지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도 강한 편인데 이런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기존의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과 좀 비슷한 그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폰 영역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상당히 좀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애플사라든지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때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이유로 LG전자도 강세를 띠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NHN도 상당히 주가가 상승이 좋은데요. 뭐 단기적인 신고가 형성을 만들면서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으로 이제 다음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포털 업체하고 그 다음에 또 게임 업종들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서 반전 포인트를 추가로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락앤락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괜찮은 진행이라서 매수 관점 의견 주신 정유주가 하루 만에 반락하는데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중국 악재 때문에 철강주는 오늘 주요 종목이 121선까지 건드리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SOL 같은 경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어제 주가의 반등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점을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여전히 저가 매수 대응을 가시는 편이 좋겠고요. 역시 뭐 앞으로의 흐름도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격 메리트라는 것도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자꾸 시간을 끄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역시 필요할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약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악화, 그 다음에 또 추세 약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 또한 같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처럼 개선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매수 대응은 가능하신데 다만 이제 수급 개선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여유 있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도 오늘 하락이 상당히 큰데요. 여기는 뭐 사실 추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법인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적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매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손실률이 1,800억대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추세가 워낙 약해져 있는 상태고 중장기 추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아직은 매도나 관망을 취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이나 SOL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망 내지는 매도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 철강주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대응 주문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2028선 정도고요. 투신권이 3월 15일 이후에 가장 많이 파는 날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에서 민종아 차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뭐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쉽니다만 밤사이 애플 주가는 605달러 또 한 번 신고가를 쳤더라고요. 네. 뭐 배당, 뭐 자사주 매입 이런 얘기들 다 호재인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은 뭐 우리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일단 뭐 애플 배당이 뭐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애플 뭐 17년 만에 뭐 주당 2.65달러 주식 배당, 그다음에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규모 자체가 뭐 저희 현대차 시총이 한 49조 정도 되는데 그 규모 그러니까 그만큼의 현금을 풀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는 그러니까 뭐 애플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단 뭐 국내 뭐 특히 이제 IT 쪽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연결을 시켜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애플 배당이 시사하는 바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그 IT 업황 사이클에 대한 뭐 중장기적인 전망을 되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경쟁자인 뭐 삼성전자와 뭐 특허 소송까지 이렇게 외쳤던 성향주 애플이 뭐 지금 배당을 고려할 만큼 중장기 뷰를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는 뭐 IT 업황 사이클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를 줄 만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뭐 IT 업황은 상당히 좀 당분간 더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요 애플 배당으로 인해서 일단 뭐 한국 IT 기업으로의 그런 나비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가치주 펀드들이 참 애플 편입에 따른 뭐 주가 부양 효과로 인해서 그런 IT 섹터에 대한 뭐 강세 트렌드가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정 부분 그 애플의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뭐 한국, 그다음에 대만 IT 기업들에 대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나비 효과는 점진적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렇게 이번 애플 배당은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최근에 뭐 JP 모건 등 뭐 미국 주요 은행들이 배당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줄 만큼 상당히 좀 체력이 튼튼해졌고 그만큼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애플 배당으로 인해서 일단 국내 IT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봐야 될 종목이 IT 내에서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사실은 삼성과 애플의 공통점이라면 지금 둘 다 무게가 사실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뭐 이런 쪽 아닙니까? 네. 일단 뭐 그런 기기 쪽만 보더라도 상당히 뭐 실적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거 IT 쪽에서는 저는 한 4월 초가 상당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4월 초 정도 되면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인데 네.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일단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일단 IT는 4월 초 뭐 중반 정도 되면 일단 좀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IT는 계속 들고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4월 초에 일단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뭐 재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IT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서 뭐 전문가님께서 뭐 화학 또 뭐 철강주 얘기를 좀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화학 철강은 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때는 미국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중국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일단 뭐 중국 증시가 일단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화학 철강주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자동차까지도 지금은 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좀 IT 쪽에 좀 더 좀 섹터를 좀 늘리시는 것이,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미 쳐다보셨던 분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네. 예, 한 말씀. 일단 뭐 기존에 뭐 화학 철강 주식 많이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 뭐 예. 앞으로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없고 뭐 개별적인 뭐 스토리들 때문에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일단 굳이 뭐 화학 철강 뭐 많이 물렸던 분들이라면 좀 더 들고 가셔야겠지만, 굳이 큰 손해가 나지 않는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좀 업종 좀 리밸런싱, 교체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체해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포트를 좀 바꾸는 것이 낫다. 화학 철강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지금 오늘 정말 경기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내부적으로 보면 중국도 미국도 비싸진 기름값이 경기를 해칠까, 이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실물 경기까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유가에 대한 전망이 약간은 제각각인 듯도 해요. 네. 뭐 유가 뭐 150달러 보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하지만 저는 일단 유가는 차츰 좀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이었죠. 그 사우디 석유 장관이 지금보다 생산량을 한 25%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좀 그 유가가 지금 2% 넘게 지금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왜 사우디에서 제살 깎아놓기로 생산량을 늘리냐라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데, 이 사우디가 왜 저는 유가를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고 유가를 좀 더 하향 안정화시키는, 왜 하향 안정화시키냐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첫째는 진짜 공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원유 생산 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은 해왔지만, 그런 뭐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그 원유 생산을 100%까지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뭐 기존 그런 카운터 파트너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줘야 되는데, 최근에 뭐 이란까지도 지금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우디는 좀 더 자기의 좀 기존 고객들에게, 주요 소비국들에게 좀 더 신뢰를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우디는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이 그 업쇼에서 원유를 계속 캐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뭐 자기네들은 뭐 원유가 그렇게 많다라고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고요. 일단 미국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에너지 자립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 손익 분기점이 1배럴 당 $90 정도 됩니다. 따라서
그 사우디에서는 최대한 90달러 이전으로 유가를 좀 하향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에서 그 전에 장관 또한 세계 적정 유가는 뭐 80달러 전후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로 사우디는 이렇게 유가가 좀 떨어지기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사우디가 그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달성을 하면은 기존 그런 자칫하면은 그 달러 부족을 좀 겪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네. IMF 때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최대한 유가 생산량을 늘리고 유가 자체를 좀 다운시키는 것이 사우디 자체적으로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유가는 차츰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뭐 증시에 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 마감 전략은 굉장히 좀 분명하네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면 사실 살 게 없어요. 화학, 철강, 자동차까지도 아직은 좀 보지 말자고 하셨고 좋은 얘기가 나올 구석이 좀 없다. IT도 살려면은 뭐 4월 달에 하자고 하시니까 지금 조금 빠져도 매수할 대상은 딱히 없군요. 그 네. 말씀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기존에 뭐 IT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초 중순까지만 좀 그때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이익이 좀 많이 났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뭐 4월 뭐 초순 정도 해서 일단 뭐 현금화를 좀 많이 늘리시고 그때 뭐 그러니까 눌림목을 좀 주거나 기간 조정이 좀 나올 때 그때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여타 뭐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명 말하면 뭐 단타,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업종 자체는 일단 뭐 그만큼 낙폭이 컸던 뭐 화학 철강주는 괜찮지만은 이 화학 철강주를 뭐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증시를 좀 보시면서 일단 원자바 총리가 그때 발언한 이후로 일단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책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따라서 뭐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려면 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화학, 철강, 뭐 자동차, 일단 그나마 좀 괜찮은 업종 좀 건설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해외 좀 수주 모멘텀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일단 뭐 건설 쪽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 외에는 일단 IT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부품 관련해서 세미텍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종아 차장님 포트를 직접 보면서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종목 수가 좀 많습니다. 세미텍 30%, K맥, KM, 완리, 자원, 코롱 플라스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세미텍이 신고가 오늘 목표가도 도달한 날입니다. 수익이 무려 40% 넘는데 목표가 상향 그리고 보유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자원도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보유 의견 역시 신고가 지금 내고 있어요. 한 종목 더 있죠. 지난주에 언급하신 코롱 플라스틱의 경우 어제 급락했었는데 급락분을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 수익률을 집계한다면 마이너스가 조금은 만회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미텍과 자원 AS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세미텍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최근에 뭐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좀 시점입니다. 일단 거래량도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뭐 사모펀드 그다음에 연기금 투신까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5,000원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기관에서 들어온 그런 스몰 캡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뭐 한두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세미텍 뭐 기관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뭐 실적에 대한 뭐 강한 자신감이겠죠. 일단 세미텍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뭐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자원은 일단 오늘 뭐 신고가를 오전에 잠깐 내면서 일단 뭐 신고가를 냈었는데 자신 밀리는 지금 형국입니다. 하지만은 뭐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매출이 1,600억이 나왔는데 일단 올 1분기 예상 매출은 한 800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 1년에 기록했던 매출의 반을 1분기 때 아마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자원도 뭐 펀더멘탈이 뭐 세미텍 이상으로 폭발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좀 윗골이다고 좀 밀렸지만은 충분히 또 들고 갈 만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원이라는 종목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뭐 기존에 뭐 큰 주도 세력이 좀 들어왔다거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원 또한 일봉 실적 상당히 기대되고요. 충분히 뭐 들고 가셔서 충분히 일단 뭐 1차적으로 뭐 6,000원까지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목표가는 7,000원 잡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세미텍 목표가가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음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오늘 잘하면 2030선 반납하면서 끝날 듯한데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